네, 전해드린 것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후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제 곧 취임식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취임식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취임식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뭐 두 분께서는 역대 취임식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글쎄요, 좀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다른지 먼저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점은 이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미국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악관 이제 입성하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제 선서식을 직접 보는 인파는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습니다. 1월 6일에 그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안전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대통령 그 취임식과 같이 큰 군중이 같이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는 진행될 것 같지 않고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는 정말 인산인해 큰 인파가 몰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의 인파만 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구나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당시 이제 트럼프 백악관의 언론 담당이 예. 아니다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아니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알 텐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대안적 진실이라는 말로 변명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예. 사실 뭐 지금은 그때보다도 아예 지금은 그 어떤 인파도 없는 상황에서 취임식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그때와도 또 확연하게 또 다른 모습을 저희가 또 화면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 교수께서도 뭐 봉 박사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지요? 저는 돌아보면 이제 오바마 취임식 때랑 트럼프 취임식하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바마 취임식은 뭐 전 세계가 흥분의 도가니였죠. 소위 락스타 같은 최초 흑인 대통령이 축제장이다라고 예, 표현을 맞습니다. 쓰긴 하죠. 예. 어떤 그런 흥분의 도가니였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는 모두가 좀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는 있었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하는 전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경악이란 키워드로 저는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두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우리가 한번 보자면 일종의 약간의 이제 다시 원래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그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언제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런 취임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 내외 모습도 잠시 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계자들은 일부 많이 입장을 했고 아직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잠시 예. 후에 이제 시간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워싱턴 DC 날씨가 굉장히 좀 바람이 또 많이 불고 쌀쌀하다고 합니다. 네, 역대 취임식이 항상 날씨가 좀 많이 흐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해가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해가 뜬 이후로는 또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뭐 다행인 것이죠. 날씨가 좋으니까요. 지금 잘 보시겠습니다면은 뭐 축제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새와 같이 이게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데 1,000명만을 초대하고 연간에 200명만 올라가게 하는데 이제 주 방위군 25,000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철통 보안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워싱턴 DC에 소속된 주 방위군 숫자가 3,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000명의 주 방위군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전력 투구를 해서 이제 대통령과 귀빈들의 경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 CNN 보도에 따르면 그 25,000명 중에 또 20명은 그 임무에서 해제를 그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극우 그 테러 단체들이 그런 지령을 보낸 것을 그 첩보를 잡았답니다. 뭐냐면은 주 방위군으로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지령을 받았다는
그런 첩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20명은 약간 그 신원조회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호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돌려보낼 정도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뭐 잠시 뒤인 현지 시간으로 11시 15분, 우리 시간으로 1시 15분에 취임식 행사가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질 바이든 여사가 함께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제가 잠시 지금 마스크를 써서 좀 혼동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펜스 부통령의 모습이었고요. 예, 우리가 통상 이제 취임한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이동할 때 경호차에서 내려서 차도를 함께 걸으면서 이 내셔널몰에 모인 인파들에게 좀 어떤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봉 박사님 말씀처럼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좀 안타깝죠. 사실 네. 어떤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행사가 끝나고 환호하는 관중들 사이로 그때만큼은 자신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축하를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봉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신변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외부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이나 외부인 사이의 위협이 아니라 예. 내부 미국 국민들의 분열로 인한 위협인 거예요. 더 아프죠. 더 가슴이 아픈 불안함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퍼레이드도 못한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분열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분열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펜스 부통령 입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취임식엔 전 대통령이 같이 하면서 축하를 해주기 마련인데 예. 부통령만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미국 정치 역사상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 번인가 뭐 참석을 안 했다고 들었죠. 사실 그게 이런 경우는 152년 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꽤 예. 오래된 예. 이야기로 우리로 치면 예. 미국의 어떤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볼 수 있는 시기인데 마이크 펜스까지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사실 예. 공화당 주류라고 볼 수 있죠. 마이크 펜스는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거는 놀랍진 않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도 굉장히 많은 분열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한국 정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서초동 집회, 강화동 집회가 서로 죽이는 걸 상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명절 때 싸울 수는 있지만, 근데 미국은 총을 갖고 있고 실제 총기 난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분열상이 취임식 이후에 우리가 보통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대통령이 축하를 해주고 예. 선거 개표가 이제 확정이 되면 축하 전화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우리가 이걸 과연 극복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인가.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고 전 세계가 박수를 치고 있지만 과연 예. 조 바이든 시대가 열린 게 맞기는 한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예. 앞서 워싱턴 특파원 연결을 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니 바이든 당선인은 한 10시 28분, 현지 시간으로 한 10시 28분쯤에 이미 의사당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사당에 미리 도착을 해서 새로 전임 대통령과 함께 좀 티타임도 하고 뭔가 좀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입장을 한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이미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차를 대접할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에서 티타임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플로리다로 향했고 또 그 선례가 무엇이냐면은 그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를 당선인에게 보내줘서 그 전용기 편으로 이제 이 취임식에 오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헬기를 타고 그 앤드류 공군기지로 간 다음에 에어포스 원을 마지막으로 현직 대통령을 타고 이제 플로리다 갔기 때문에 빌려줄 에어포스 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전세기를 타고 열차는 이제 신변 안전 보장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전세기를 타고 이제 워싱턴 DC에
조용히 도착해서 지금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떠나는 대통령이 좋은 얘기, 덕담을 나누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보고 북한 핵 위협이 가장 우려가 되는 미국 안보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예. 또 집무실 책상에 이제 개인 편지도 서한도 남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첫 기자회견에서 그 서한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따뜻한 내용이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남겼다는 그런 보도는 없습니다. 예. 자, 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영상을 보면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어떤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성취했고 그다음에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다시 정치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을 했죠. 얼마나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상원에서 결정이 될 것이거든요. 예. 상원 정족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는데 그 숫자가 과연 이루어질지 아니면 먼저 번처럼 3분의 2에 이르지 못하게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만약 탄핵이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상원에서는 또 다른 이제 법안을 가결해서 트럼프라는 개인이 공직 취업을 제한하는 의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된다면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도전하는 계획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지금 내려오는 모습 화면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잠시 그 현장 모습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의 백악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그 자리에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그러니까 환송 행사를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전례가 없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또 환송 행사를 열다 보니까 또 셀프 환송식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사용을 하던데 그 자리에서 항상 싸워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했고 10여 초 정도 말을 잇지 못하면서 좀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죠. 이게 잔칫날인데 어떻게 본인이 마지막까지 이제 주목을 받는 걸 놓지 않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불복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고요. 뭐 핵가방을 들고 왔네 어쩌네 이제 언론의 뉴스가 마지막 날까지 나올 정도로 이방카 트럼프만 뭐 이제 축하를 전했다고 하죠. 이방카 트럼프도 이제 정치를 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이제 계속 정치를 아마 할 겁니다. 우리 봉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중간 선거가 있고요. 4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티어디오 루즈벨트가 한번 그런 식으로 정치를 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당도 창설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애국당 같은 느낌보다는 진보적인 정당을 창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3지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트럼프 당으로 접수가 된 공화당을 계속해서 상황처럼 끌고 가면서 중간 선거 그리고 나머지 4년 후의 선거까지 본인이 넘보는 정치적인 계산들은 지금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이 눈물 굉장히 바이든 취임식을 망쳐놓는 어떤 장면이긴 한데요. 예. 미국 정치의 다이나믹스 우리가 한번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1시 11분 30초를 지나고 있고요. 네, 잠시 후 1시 15분에 취임식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가 직접 입장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첫 대통령이란 기록이 많은데요. 첫 델라웨어 출신의 이제 대통령이고 가장 고령의 대통령이죠. 그쵸. 이제 예, 취임한 그렇죠. 때 78세니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두 번째 고령 대통령이 이제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쵸. 당선되고 취임했을 때 70세였고 그 다음 그러면 세 번째 노령의 대통령이 누구였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69세였고요. 그 다음이 1841년에 당선된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 68세였는데요.
아까 날씨 얘기를 하셨는데 또 예. 이 취임식 날 그렇게 날씨가 추웠대요. 그래서 네. 노령의 해리슨 대통령이 감기에 걸려서 그 감기가 폐렴이 돼서 32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단 임기를 기록한 대통령으로도 남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첫 여성 부통령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인 덕 엠호프. 그래서 First Gentleman이란 되게 First Lady에 저희가 익숙해 있는데 처음으로 First Gentleman이라는 호칭이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덕 엠호프 그 변호사에게 이제 네.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또 이렇게 재미난 또 에피소드까지. 죄송합니다. 세컨 젠틀맨이요. 왜냐면 부통령의 그쵸. 배우자니까요. 퍼스트가 아니라.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장에 입장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재미난 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취임식 특보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다가 이게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가방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어떻게 전달될까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을 하면서 이 핵가방은 어떻게 전달이 될까? 이런 좀 기사도 있던데 이런 것들도 좀 시청자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 핵가방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핵 통제가 소련하고 좀 대비됩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오늘의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반응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한테 위임한다기보다는 예.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핵가방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러시아나 소련 같은 전통은 현장 지휘관들이 독트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조금 일부 주는 군권제죠. 그래서 이제 핵가방이 유명한 건데요. 실제 이임하는 시기는 이제 취임하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이 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핵가방을 가진 장교를 대동하고 다니니까 지금 저게 뭐 하는 장면이냐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초유의 사태죠. 사실 티타임을 하면서 환영식을 준비해야 될 시간에 핵가방을 들고 있는 수행원을 데리고 본인의 셀프 고별 행사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기이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잠시 후면 취임식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15분,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11시 15분에 취임식 행사가 시작되고요. 예. 잠시 좀 기도를 하고 나서 국기에 대한 맹세 그리고 국가를 부르고 시 낭송도 하고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좀 잠시 본 후에 2시,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는 12시가 되면 정오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음악이 좀 중단이 됐고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 계속 보여드리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잠시 뒤면은 취임식장으로 입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질 바이든 여사가 지금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1시 15분, 네, 현지 시간으로 11시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취임식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입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뭐 앞서 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델라웨어주 출신이고요. 네.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가 있어서 잘 알려졌듯이 아이와 이제 아내를 잃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일화죠. 워싱턴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자기네 남은 두 아들을 돌보겠다 하면서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질 바이든 여사를 만나게 되면서 재혼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또 오랫동안 상원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인연이 많았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도 표시하고 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깊게 관여를 했었고요. 네. 외교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 바이든이라고 자신의 이제 장남이죠.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남이 또 45세 나이에 젊게 예. 세상을 떠나면서 엊그제였죠. 델라웨어주를 떠나는 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인데요. 이제 헌터 예. 바이든은 항상 전형적인 스토리죠. 조금 이제 문제가 많은 방황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까지 터지고 얼마 전에 마약과 여러 가지 이제 야한 동영상 구설수까지 오르면서 예. 최신에는 이제 나타나지 말라 이런 선거 캠프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잠수를 타고 있고요. 이제 헌터 바이든에 관한 아픈 손가락이죠. 조 바이든의 가족사는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일화가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네. 저는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최근에 질 바이든 여사가 미셸 오바마 옆에 앉아서 리허설 하는 걸 보고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이 왜 저기 앉아 있지? 하면서 조 바이든의 어떤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질 바이든. 저희 예. 학교, 저희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인데 미국에 있는 학생들 뉴스를 많이 안 봐서 그런지 질 바이든 여사가 그 조 바이든의 그 사모님이었다는 거를 학생들이 몰랐다는 기사가 어제 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질 바이든은 이제 겸손한 자세로 본인의 직업을 갖고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출퇴근을 하는 전업 직업으로서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걸로 기대도 많이 되고 예. 이런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박사학위가 있는데 그걸 갖고 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칼럼에서 그 박사 학위를 쉽게 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폄하를 한 논란이 있어서 이거는 그 여성에 대한 공격이고 어떤 그런 걸어온 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면서 그 칼럼니스트가 굉장히 공경에 처하는 일화까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 바이든 가족들이 많이 좀 세상에 알려져 있죠. 예. 말씀드리는 와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질 바이든 여사가 취임식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 다들 뭐 격려나 포옹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주먹 인사로 좀 대신을 하는 모습도 이번 취임식에서 이색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바이든 인수위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17개 행정명령을 내릴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예. 하나가 연방 건물에서는 꼭 마스크를 마스크 착용 쓰는 의무화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모범을 벌써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예. 100일 동안 전 미국인을 상대로 마스크를 쓰자. 딱 100일만 쓰자. 이건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식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2시가 되면, 그러니까 12시, 그러니까 정오가 되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정오가 되면 이제 취임 선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과 좀 비교를 해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정오로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 인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공백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취임식이 3월이었는데 그것도 1월로 옮긴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이게 이제 옮겨지다 보면 약간 좀 공백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까요? 네,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는 그 퍼레이드를 마치고 보통 이제 축하 공연도 하고 미셸 오바마 때 기억났지만 미셸 오바마 어떤 드레스를 입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도회에서 부부가 이제 춤을 추면서 국민들이 같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행사들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어떤 일종의 문화적인 코드들도 작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취임식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많은 인파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성조기 19만여 개가 꽂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19만여 개의 이 숫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보통 20만 명 정도가 이제 운집을 했던 걸로 평균치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예. 이제 1,000명으로 저희가 이제 제약을 하고 대신에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실제 예. 주방위군 숫자는 이제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되지 않고 FBI도 섞여 있고 네브라스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주방위군도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19만 개 성조기가 이것을 대신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금 1,000명 미만의 인원들 그리고 외국 대사 같은 경우들 정도로만 주지사라든가 굉장히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좀 우려를 이렇게 보안이 강화된 이유가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이 테러 발생을 우려해서 이렇게 보안이 상당히 강화됐을 텐데 글쎄 좀 이런 테러가 발생할 우려는 좀 어떻게 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1월 6일에 이제 상하원 합동 세션에서 그 선거인단 명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을 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발적인 어떤 군중들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보도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미국 FBI는 그 전부터 1월 6일 전부터 어떤 잘 조직된 집단들이 서로 사전 행동을 계획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본다면은 너는 어디로 가라, 어디를 점령하라는 식으로 누군가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고 또 한 명은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훈련을 받아왔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발적인 어떤 테러가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FBI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 행사를 하는데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오늘 무탈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이 정도로 상황만 경기면 사실 이제 DC에서는 힘들 겁니다. 다른 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또 인종적인 논란도 좀 있었어요. 사실 이제 백인 주류 소외됐다고는 하지만 백인 주류들이 일으켰던 시위였기 때문에 사실 경찰들이 진압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거든요. 똑같은 시위를 블랙 라이브즈 매터처럼 흑인들이나 혹은 동양인들이나 히스패닉이 동일한 시위를 했으면 굉장히 많은 총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을 텐데 예. 백인 이제 소위 백인 아저씨들이죠. 백인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막 뛰어가니까 막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인종적인 논란들도 또 함께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이번에는 굉장히 상엄한 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 DC에서는 큰 일은 없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불안한 시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 관련된 부분 저희가 좀 CG를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좀 띄워질 수 있을까요? 그 국회의사당 주변, 그러니까 백악관까지 쭉 해서 이제 경호가 어느 정도로 좀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예. 네, 그걸 보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렇게 주변은 지금 다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3m 높이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보다 낮은 바리케이트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저 제일 우측에 있는 의회 의사당에서 지금 취임식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 후에 백악관으로 좀 이동을 할 때 카퍼레이드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거기서 여기에 이제 차에서 아무도 없는 내려서 거죠. 이제 예. 군중들과 악수도 하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예. 대학관에 들어가는 전통인데 이번엔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글쎄요, 마치 저 이제 그림을 보고 있으면 글쎄요, 요새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저도 워싱턴에서 수년간 살면서 바로 저 지역에서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고 했는데 전혀 저런 통제가 없습니다. 정말 예.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제가 지쳐서 중간에 돌아가지 누가 막아서 달리기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는데 예. 아주 정말 상전벽해 아주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모쪼록 아무 무탈 없이 이번 취임식 행사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바이든 당선인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그동안 좀 각종 우여곡절도 좀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수권자가 되긴 했지만 쌓인 난제들도 좀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대공황과 남북 전쟁을 합친 상황이다. 이런 좀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표현에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좀 격한 표현이긴 하죠. 사실 두 가지가 겹치면은 지금 미국이 침몰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두 가지 맥락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대공황,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 여파가 있고요. 남북 전쟁, 이 분열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상자 수도 지금 뭐 역대 최고로 나오고 매일 9.11 테러의 희생자 숫자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 표현을 했을 때 미국인들은 박수를 치고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사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극심한 분열, 남북 전쟁 이후에 링컨이 또 암살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때 얼마나 많은 분열이 아직까지 남부의 깃발이 여러 주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남부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열이 오래갔는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조 바이든 취임식 이날에도 우리가 지금 저 내셔널몰이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아이들이 뛰노는 취임식 축제가 지금 요새와 같이 경비가 되고 있던 이 상황 자체가 엄청난 분열을 지금 안고 있다.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풀리는 문제도 아니고 조 바이든 4년 안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분명히 트럼프는 떠났지만 트럼프는 떠난 것이 아니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바이든 가짜 대통령, 뭐 식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공세를 지지자들하고 계속 펼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취임식은 모든 게 끝난 시작점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분열을 통한 야권 대통령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불안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퇴임 3시간 전 고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다 이런 표현을 또 사용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1월 6일 그 소요 사태 때문에 굉장히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가 컸거든요. 그 공화당 지지층에서. 근데 공화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법과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이기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 경찰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나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런 그 시위가 있었을 때 그때 경찰 편을 들었거든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표현의 자유보다도 시민적 자유보다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도발적인 언사를 한 다음에 폭도들이 그 의회에 들어가서 그런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짓는 세션을 그 중단시키고 5명의 사상자까지 내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보수층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층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할 수가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법과 질서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보수적인 가치, 미국 우선주의는 남을 수 있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이 다시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정치적 지도자로 돌아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약 4억 불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이제 첫 해 내년이죠. 1억 불을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자산이 부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본인이 바라는 대로 무슨 애국당이라든지 자신만의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최다 득표로 낙선한 이 후보였기 때문에 7,400만 표. 사실 굉장히 좀 공화당에서도 고심이 클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그럼 봉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그 후에 의사당 난입 사태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만약 1월 6일에 의사당 난입 사태만 없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대중적인 인기는 계속 유지가 됐겠죠. 이거는 불법 선거였다.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난 선거를 도둑 맞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아무리 그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이런 심정적으로 중도층이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더라도 트럼프는 아니다. 트럼프는 너무 위험하지 않는가 이런 인상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미치 매코넬 그 상원 그 대표도 공화당 대표도 트럼프 버리기에 나섰고 트럼프와 같이 골프를 치면서 친한 사이를 유지했던 린지 그램 상원의원도 그때 enough is enough. 이젠 그만. 너무 지나쳤다. 이런 발언하고 트럼프와의 절교를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취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상원 의원들이 연단에 서서 뭐 기도를 좀 했고요. 그 후에 국회에 대한 맹세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했습니다만 사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트럼프 지우기도 하나의 과제, 그러니까 통합도 하나의 과제겠습니다만
가장 직면해 있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나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뭐 트럼프도 anything but 오바마였고요. 바이든도 anything but 트럼프가 되겠죠. 대표적인 건 코로나를 믿지 않았던, 사이언스를 믿지 않았던 트럼프. 기후변화도 사이언스니까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정말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적인 어떤 활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유일한 대통령이자 선진국의 지도자였는데요. 예. 바이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면서 차별화를 시도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행정명령들이 바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주 정부별로 이제 이런 것들은 민주당 이 주지사로 있는 정부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고 공화당 주지사인 데는 이제 약간 저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처럼 먹고 살기 힘든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에 있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 건물들을 먼저 마스크를 씌운다는 거는 이제 주정부는 사실 주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긴 하는데요. 예. 하여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망자, 사상자 수가 9.11 테러 의 사상자 수를 훨씬 넘어서고 지금 2차 세계대전 희생자와도 맞먹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상반기 동안은 최소한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럼프가 하지 않았던 조치들을 역동적으로 시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봉 박사께도 같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첫 행보로 보였고 앞으로 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 연설을 했죠. 예. 그리고 그 사상자 이제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이 어떤 전쟁보다도 많은 숫자의 사상자죠. 그 남북 전쟁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40만 명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400번의 이제 종을 울리면서 서로 기도를 했는데 예. 확진자 숫자만 이제 2,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2명 중에 1명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극복 없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그 치유와 화해 그리고 미국의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야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중산층을 살림으로써 미국 사회가 다시 안정과 통합의 길로 간다. 이런 보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는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 두 번째를 이제 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네. 1조 9천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2,100조 원 규모인데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그 한 명당 약 2,000불 정도 지급이 되게 됩니다. 예, 예.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첫 승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까지 1억 회분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지금 백신 접종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재난지원금이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일부를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 후 100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결한다면 이것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취임 후 굉장히 그 인상적인 업적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네, 가장 시급한 부분이 코로나 문제 극복일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의 성격을 예상을 해본다면 내정하는 그 인사들 면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시작 전이기 때문에 보면 뭐 평가들이 오바마 행정부 2.0이다 혹은 최초의 내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좀 다양성 측면, 다이버시티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지금 뭐 카말라 해리스는 뭐 대표적이죠. 최초의 이제 흑인 여성 대통령이죠. 마지막 날이다. 여성 흑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날은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들어갔고요. 예. 여러 가지 장관이나 외교안보 분야 말고도 어떤 여성이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동양인은 좀 적긴 해요. 근데 흑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종적 다양성들을
굉장히 배려한 그런 인사들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문회가- 이제 레이디 가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국가를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요. 취임식 중에 이렇게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이게 좀 상당히 좀 인상이 깊은데 바이든 당선인과도 남다른 좀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였죠. 그리고 저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인은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월드컵 결승전이나 저런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국가를 부르는 것이다. 미국 국가가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톤이 높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사실 이 연예인들 역시도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런 모습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국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제 연예인들이 굉장히 커밍아웃을 많이 했었고 뭐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진보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LGBT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사실은 트럼프 시대 때 굉장히 트럼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고요. 레이디 가가는 대표적이죠. 뭐 비욘세라든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연예인들 99%는 헐리우드 배우들 포함해서 반 트럼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몇 명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가 있긴 했었죠. 그리고 뭐 트럼프 지지자는 아니었어도 오바마 비판자는 이제 클린턴 이스트우드라는 어떤 배우가 텅 빈 의자 연설로 유명했던 공화당 연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디 가가처럼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런 청년층의 의식을 대변하고 이랬던 연예인들은 오늘 같은 날 이런 국가를 부르는 건 굉장히 남다른 소외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었던 어떤 청년층들, 청소년층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눈물을 흘리면서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희도 지금 대담 중에 이제 간간히 이제 노랫소리가 좀 들리는데 확실히 좀 고음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제니퍼 로페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후에 이제 축하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제니퍼 로페즈 같은 경우도 뭐 바이든 당선인과의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라티노계 그 유권자층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는 굉장히 차별을 다양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개각을 했을 때는 15명 장관급 중에서 여성 장관은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관급 인선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6명 중에 12명.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많은 여성 고위 관리직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백인이 아니라 그 비백인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가 진정한 치유와 화해, 통합으로 가려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레이디 가가,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부른 후에 전미 청소년 시대회 첫 수상자인 어맨다 고먼이 축시를 읽게 될 예정인데 지금 그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 낭송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앞서 잠시 언급했던 제니퍼 로페즈가 뮤지컬 형식의 공연도 하고 그 후에 정오가 딱 되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관계 어떤 식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왜 미국인들만 뽑느냐 이런 농담들도 많이 할 정도로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BBC인가요? CNN 인터뷰 중에 이란의 한 시골 할아버지가 내 평생 펜실베니아라는 곳 가보지도 않았는데 펜실베니아 투표 결과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란은 특히 더 중요했겠죠. 조 바이든이 되면 이란의 어떤 제재라든가 폴리시도 있었으니까요.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 결코 뭐 무시할 수 없죠. 우리 한반도의 역사, 남북 분단의 역사 70년사를 돌아보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어떤 희비가 엇갈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중간 얼핏 기억을 해도 닉슨이라든가 그 지미 카터 때 미군 철수 논란도 한 번씩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 클린턴에서 부시로 바뀔 때 대북 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모습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서를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부통령이 먼저 선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선서를 하나 봅니다. 예, 예. 가끔 실수하는 대통령도 있죠. 어떤 실수인가요? 네, 말을 이제 더듬는다든지 아. 단어를 잘못 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한 이후에 바로 이제 곧바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다른 이제 행사를 한다면. 아, 예, 예. 그래서 계속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끝까지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부통령 그 취임 행사에 참석하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해리스 부통령도 아까 뭐 당선인도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좀 면면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그 당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었죠. 예. 러닝메이트로 지목했을 때 좀 뜻밖이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워낙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 득표를 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성 정치 지도자를 러닝메이트 하겠다는 이제 약속을 조 바이든 그 당시 대선 후보가 지킨 것이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자신의 공약도 지키는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사실 유리한 것이 공화당 측에서는 이제 이 트럼프 4년의 후폭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수습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2024년에 어떤 대선 후보를 내세워야지 승리할 것인가,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를 다시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공화당 주류를 내세울 것인가 마땅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다면은 이제 민주당은 이제 세대 교체가 사실상 됐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같은 부통령이라든지 젊고 신선한 새로운 정치인들을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이제 2차적인 그 탄탄한 계획이 준비돼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제니퍼 로페즈가 뮤지컬 공연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우리나라와의 관계 혹은 국제사와의 관계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봤는데 봉 박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3기냐 아니면 클린턴 행정부 3기냐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는가 이것은 좀 의미가 없는 그 관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 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제 한반도의 이제 평화 무드라든지 안보 정세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 지명자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 했지만 그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북 정책을 다 폐기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성취한 것은 계속 밀고 나가되 그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북한 비핵화에서의 어떤 결실이 적었다.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막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더 다른 창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우리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랑 비슷할 것이다. 해리 프로세스와 비슷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을 지지했으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계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경제 제재 완화에 적극적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것은 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똑같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부가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바라는,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가
대한 이제 개념 정립도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이 과연 무조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뭐 영향 등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취임식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시 15분부터 우리 시간으로 1시 15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시 46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선서와 연설도 진행이 될 텐데 일단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서 첫 메시지로는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통합을 강조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미국은 아마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극도로 분열된 상황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대로 물러나겠느냐에 대한 염려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라든가 4년 후가 금방 또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소위 좌장으로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을 더욱더 조장하는 정치를 진행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선거의 어떤 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합을 하고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내놓을 겁니다. 사실 이건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우리는 블루 스테이트도 아니고 레드 스테이트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연설 오바마 행정부 때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에 8년 동안 오바마 반대하는 폭스뉴스를 중심으로 한 또 반대 지지했던 티파티 운동을 하면서 극심한 분열로 가게 됐었죠. 지금이 이제 취임 선서를 하는 거죠? 네. 현장 연결해서 모습 저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선서하노니 저는 미합 중국의 대통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미합 중국의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당신의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취임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직무는 오후 2시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지금 선서를 하면서 이제 손을 성경책에 갖다 얹었는데 그 부분도 바이든 당선인이 1893년부터 집안에서 물려받은 성경을 직접 또 이렇게 가져와서 손을 올려서 또 선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또 이 취임식을 보는 또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61년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로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개표가 끝난 다음에 첫 주일에 이제 매주 가는 그 집 근처의 성당에 가서 주일 미사를 드렸는데 그 성당 묘지에 그렇게 아꼈던 첫 아들 보 바이든이 묻혀 있었죠. 그래서 당선인으로서의 굉장히 감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에피소드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이제 취임 선서를 마쳤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취임 연설이 시작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현장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선서를 마쳤고요. 잠시 뒤면은 취임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연설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현장 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소리도 또 바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좀 같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메시지로 통합을 강조한 이유를 봉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워낙 미국 사회가 분열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쪽에서는 흑인 목숨이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 하니까 한쪽에서는 경찰 목숨도 중요하다, Blue Lives Matter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경찰 제복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지금도 공화당 지지자의 50%에 70%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바이든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믿지 않는다. 그런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안적인 진실만을 믿는 것이죠.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장벽을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이 허물 것인가 녹록지 않은 큰 과제입니다. 예. 이제 아마 소개를 마치고 취임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 통합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직접 들어보죠. Chief Justice Roberts, 로버츠 Vice 대법원장님, President Harris, 해리스 부통령님, Speaker Pelosi, Leader Schumer,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님, 메카닐 Vice 의원님, President Pence, 마이크 펜스 my 부통령님, distinguished guests, my fellow 그리고 귀빈 Americans. 여러분, 친애 아닌 국민 여러분, This is America's day. 오늘은 미국의 This is 날입니다. democracy's day. 오늘은 A day of 민주주의의 history and hope, 날입니다. of renewal and 희망의 resolve.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의를 하는 날입니다. For the ages, America has been tested 미국이 그동안 새롭게 할 것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도전에 맞설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but of a cause, 후보가 아니라 cause of 어떤 democracy. 민주주의라는 목적을 위해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And the will 의지가 of the people has been heeded. 확인이 되었고 We've 이제 그 learned 의지가 again 드러났습니다. that 우리는 democracy is precious.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Democracy has 미국, prevailed. 미국 국민 여러분,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항상 우세할 것입니다. So now, on this hallowed 그래서 ground, 이제 where just a few 이 days ago, 공간에서 며칠 violence sought to 전에 shake the Capitol's very 폭력이 foundation.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었습니다. Indivisible. 신 아래 우리는 불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s we have for more 우리는 than two 국민의 힘을 centuries. 믿습니다. As we look ahead, 우리가 미래를 our uniquely 바라보며 American way, 미국의 고유한 restless, 방식으로 bold, 끝없이 optimistic, 과감하고 and set our sights 낙관적으로 on the nation we know we 우리는 can be and we 길을 must be. 걸어왔습니다. I thank my predecessors of both 저는 parties. 저의 양당의 선임 대통령들을 이전 대통령들의 모두 다 감사함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And I know the resilience of our 저는 Constitution, 우리 헌법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the strength of our nation. 우리 국가의 힘을 As 믿습니다. does President Carter, 카터 who spoke with last night, who cannot 대통령이 be with us today, 말씀하셨던 but whom 것처럼 we salute 우리가 for his lifetime of 그의 service. 평생의 공무를 잊지 않았고 그의 힘이 우리를 Each 있게 of 해준 those 것입니다. patriots, 애국자들이 the oath first 굉장히 sworn 중요한 by George Washington. 분들입니다. 조지 워싱턴을 기억해 봅시다. 미국의 depends not on any one of 역사는 us, not on some of us, 우리를 but 어떤 on all 특정한 of 사람이 us 아니라 우리 on 모두를 we, the 위한 people, 것이고요. 우리 who seek a more 국민은 perfect union. 보다 더 완벽한 This is a great 단합을 원합니다. We are 미국은 good 위대한 people. 나라입니다. 우리는 And over the 좋은 centuries, through 국민입니다. storm and 수세기 strife, 동안 많은 peace and 분투와 in war, 투쟁이 We've 있었습니다. come so far. 평화를 위해서 많이 we still have 싸워왔습니다. far 너무 to 오랜 go. 길을 걷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We'll 멉니다. press forward 우리는 with speed and 앞으로 나갈 urgency, for 것이고 we have much to do 긴급성을 느끼고 in this 우리는 winter 해야 of 될 peril 일을 해야 할 and 것입니다. significant possibilities. 그리고 Much to 막대한 repair, 가능성이 우리 앞에 much to 있습니다. restore, 맞는 much to 것을 heal, much 회복해야 to 하고 많은 build, 것을 and much to 치유하고 gain. 재건해야 하고 얻어야만 합니다. Few people in our nation's history 우리 국가 have been 역사상 more challenged 소수만이 or found the time more 이만큼의 challenging 도전 과제가 difficult 있었던 것 than the time we're in 같습니다. now.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Once in a 때보다 많이 century 어려움이 virus 있습니다. that silently stalks the country. 바이러스가 It's 우리 taken 국가를 as many 힘들게 하고 lives 있습니다. in one 많은 year 목숨을 as 잃었습니다. America lost in 코로나19로 all 인해서 of 많은 World 피해를 War 보았습니다. II. 이것은 거의 2차 Millions of 세계대전의 jobs have been 수준의 lost. 많은 피해를 본 Hundreds of 것입니다. 많은 thousands of 목숨을 businesses 잃었고 closed. A 수십만 cry for 개의 racial justice, 빚은 some 400 기업이 문을 years in the 닫아야만 making, 했었습니다. moves us. The dream of 수년간의 justice for all
앞서 나갔던 진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노력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정치적인 극단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 내 폭력과 백인 우월주의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의 정신을 되살리고 안보를 다시 한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단합을 필요합니다. 단합, 통합이 필요합니다. On New Year's Day in 1863, Abraham Lincoln signed the Emancipation 1868년 Proclamation. 링컨 대통령은 When he put pen 해방 to 선언을 paper, the 했습니다. president said, and I quote, 그 종이에서 If my name ever 대통령은 goes down 말했습니다. into 내 history, 이름이 역사상에 it'll be for this 남는다면 act, 그것은 바로 이 and my whole 행위 soul 때문일 is in it.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이 그 my whole soul is in it. 선언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On this 오늘 January day, my 이 whole soul is in 1월에 this. 저의 모든 영혼은 Bringing 여기에 America together, 담겨 있습니다. 바로 uniting our 미국을 people, uniting our 단합시키는 것, nation. 우리 And I 국가를 ask 다시 every 한번 American to join 통합시키는 me 것에 in 저는 this 모든 cause. 신의 힘을 쏟을 것입니다. Uniting to fight the foes we face. 우리가 Anger, 공동에 처한 resentment and 적에 맞서 hatred, 싸우고 분노와 extremism, 증오와 극단주의 그리고 violence, 무법주의, disease, 폭력, joblessness, and 질병, hopelessness. 일자리를 With 잃은 unity, 거, we 일자리를 can do great 잃고 things, 희망을 잃은 important 것을 things.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We can right 우리는 wrongs. 중요한 일을 해야 We 합니다. can put 우리는 people to 이것을 work in good jobs. We 딛고 can teach 일어설 our 수 children 있습니다. in 우리 safe schools. We 자손에게 can overcome the 가르칠 수 있고 deadly 학교에 virus. 가게 할 수 있고 We can reward 이러한 치명적인 work 질병을 and 극복할 수 rebuild the middle 있습니다. class and 우리는 make healthcare 중산층을 secure 다시 for all. We can 복원시킬 수 deliver 있고 racial 보건 justice and we can 시스템을 make 다시 America 강하게 once 만들 수 again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the 다시 leading 한번 force for 강한 good in the 나라로 world. 재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I 다 know 공동의 speaking of 선을 unity 추구하는 것에 can sound to 기반할 some like a 것입니다. foolish fantasy these days. 지금 어리석은 I know the 환상을 forces that divide us are 꿈꾸는 deep 사람들의 이야기도 And they 들립니다. are real. But I also know 저는 they are 압니다. not new. 이러한 our history 것들은 has been a 새로운 것이 constant 아닙니다. struggle 우리 between 역사는 the American 항상 ideal 분투가 that we're all 있었습니다. created 이상과 and the harsh, 이상과 맞서서 싸움이 ugly 있었습니다. reality that racism, 추악한 현실과 맞서 nativism, 싸워서 fear, 했습니다. 인종주의 demonization 그리고 서로 악마화 have 비방하는 long 것 torn us apart. 그리고 우리를 battle 오랫동안 is 분리시켰던 것과 맞서 싸워야만 Victory is 했습니다. never assured. 승리는 Through Civil War, the Great 쉽게 Depression, 확보되는 World 것이 War, 아닙니다. 9/11, 9.11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후퇴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In each of these moments, enough 이러한 매 of us, 순간은 enough of 우리에게 us 이미 have come 너무나 많은 together 고통을 to 주었습니다. carry 이제 all of us forward. 하나로 모아서 힘을 모아서 we can do that 앞으로 now.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History, 지금 faith, 실현할 수 reason 있을 것입니다. show the 역사 way, 그리고 the way of 이성이 unity. 우리에게 단합의 We 길을 can see each 보여줄 other not as 것입니다. 우리는 adversaries but as neighbors. 적이 아니라 We can 이웃으로 treat each 서로를 other with 바라볼 수 dignity and 있습니다. respect.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로 소리 지르는 것을 Without 그만하고 이제 좀 there is no 차분하게 peace. 단합을 향해 Only bitterness and fury. 나아가야 할 No 것입니다. progress. 평화가 없이는 Only 어떠한 exhausting 진보도 outrage. 이루어질 수 No 없습니다. nation. 우리를 Only a 좀먹는 state of chaos. 분열은 This 이제 is our 종식해야 할 historic 것입니다. moment 지금 of crisis and 역사적인 challenge. 순간입니다. 우리는 And 도전 unity 과제에 is the path forward. 직면해서 단합해야 합니다. And we must meet this moment 우리는 이 as the 순간을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If we do 단합된 that, 미국으로 I 만들어야 guarantee you 합니다. we will 그렇게 not 할 수 fail. 있다면 We have 우리는 never, 그리고 ever, 실패하지 ever, 않을 ever 것이라고 저는 failed 확신합니다. in 우리는 America. 결코 미국은 실패하지 acted 않습니다. together. 우리가 함께 And so today, 행동한다면 절대 this time, 실패하는 in 일은 this 없을 place, 것입니다. let's 이곳에서 start afresh. 오늘 지금부터 All of us. 새롭게 다시 begin 새 to 출발을 listen to one 합시다. another again. 서로 Hear one 이야기를 another. 들읍시다. See 상대방의 one another.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Show 눈을 respect to 바라보고 one another. 서로에게 존중감을 Politics doesn't have 표합시다. to be a raging fire, 그렇게 된다면 destroying everything in its 많은 path. 것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Every disagreement 파괴하는 것은 Doesn't have 이제 to be a 뒤로 cause for total war. 제끼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And we 것입니다. must reject the culture 우리는 in which facts themselves are 그 manipulated 자체가
and even manufacturing. 당파주의를 조장하는 그러한 문화는 이제 뒤로 해야 할 것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친애하는 we have to 국민 be different than 여러분, this. 우리는 America has 이것과 to be better 다른 than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I believe America is so much better than 저는 this. Just look 미국이 around.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Here we 있다는 것을 stand in the 믿습니다. shadow of the Capitol 지금 Dome. 이 의사당의 As was 앞에 mentioned 서 earlier, 있으면서 제가 completed 말씀드렸던 maybe civil 것처럼 war. 거의 The union 내전과 같은 itself was 상황이 literally hanging in the 벌어졌었습니다. balance. 굉장히 Yet 우리의 we 민주주의가 endured.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We 보였습니다. prevailed. 그렇지만 Here we 우리는 stand. 결국 Looking out 민주주의가 on the great 우세를 mall 점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where 지금 이 Dr. 자리에 King spoke 서서 of his dream. 킹 목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약 8년 전에 또 다른 취임식에서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용감한 여성을 앞세우면서 We mark the 시위를 swearing in of 했던 the 것을 first woman in 기억합니다. American history 지금은 elected to national office, 최초 Vice 미국 President 역사상 Kamala Harris. 최초로 Don't 여성 tell me things can't 부통령을 change.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Here we stand. 지금 Across the 여기 Potomac from 우리가 Arlington Cemetery, where heroes 월링턴 who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국립묘지에 devotion 많은 영웅들이 rest in eternal 묻혀 있는 peace. 가운데 그들이 And here 안식을 we 취하기를 stand, 바라고 있습니다. just days 그들의 after a riotous mob 영웅과 애국심을 thought they could 기억하면서 use 말이죠. violence to silence 이제 the will of the people, to 폭력이 stop the work of our 사람들을 democracy, to drive us from this 침묵시키는 sacred 것은 ground. 막아야 할 것입니다. It did 우리는 not 다시 한번 happen. It will 깃발을 never 가지고 happen. Not 과거와 today, 같은 not 폭력은 tomorrow, 다시는 not 벌어져서는 안 될 ever, 것입니다. not 오늘 ever.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To all those who supported our campaign, 제 I'm 선거를 humbled by the faith you placed in 지지했던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겸허함을 느낍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앞으로 나갑시다. 저를 제 가슴에 담은 저의 열정을 가지고 평가해 보십시오. That's America.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우리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가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Disagreement must 있을 not 것입니다. lead to disunion. 우리가 단합된 미국을 만드는 데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저를 지지했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존중하며 그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Many centuries ago, 수세기 Saint 이전에 Augustine, a saint 세인 of my church, 어거스턴이 wrote that a people was a multitude 다양한 defined by 사람들에게 the common 이런 내용의 objects of their 메시지를 love. 전했습니다. Defined by the 공동의 common objects of 목적을 their love. 찾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국인으로서 공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I think we know. 저는 그 답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Security, 바로 그것은 liberty, 기회, dignity, 안정, respect, 자유, honor, and yes, 명예, the truth.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Recent weeks and months, 앞으로 수개월 동안 there is truth 많은 and there are lies. 일이 있을 Lies 것입니다. told for power and 진리가 for 밝혀져야 할 profit. 것이고요. And each of us has a 거짓은 duty and a 이익을 responsibility 위해서 많이 as citizens, 거짓을 as 말을 합니다. Americans, and especially as leaders. Leaders 특히 who have pledged to 지도부로서 honor our Constitution 우리 헌법을 and protect our 지키고자 nation, 하는 지킬 to 것을 defend the truth 약속한 and defeat the 지도자들은 lies. 거짓말은 없애고 진리를 내세울 수 있어야 I 할 것입니다. understand that many of my fellow 저는 Americans view the future 많은 with 미국인들이 fear and 미래를 trepidation. 바라보면서 I 많은 understand 우려를 they worry 하고 about their 있는 것을 jobs. 압니다. 그들의 일자리를 I 우려한다는 understand, like my 것을 dad, they lay 압니다. in bed staring at night, staring at the ceiling, wondering, can I keep my health care? 제 본인의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what comes 있습니다. next? 그럼 다음에는 어떤 일이 I promise you 일어날까? I get it. 저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굉장히 Distrusting those who don't look like 서로 you, 자기와 다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don't get their 있습니다. news from the same sources you do. 그리고 여러분들과 각각 다른 소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서로 다툼 경쟁처럼 보입니다.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관용을 보여주고 겸허함을 발휘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잠시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의 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를 도와준다면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갈 일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힘을 합쳐서 이런 어두운 시기를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기에 정치적 당파주의는 뒤로 하고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야 합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속합니다. 생존자들이 말하죠. 우리는 하루를 버티면 그 다음 날은 밝은 기쁨의 시간이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함께 그 상원 시절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동료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세계가 또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 밖에 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거고 동맹에 더욱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다음에 있을 도전 과제도 함께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으로 힘으로 앞선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서 리드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서로 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같이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돌아보십시오. 제가 대통령으로서 처음 할 것은 저의 노력에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었던 분을 기억하면서 약 40만 명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 이웃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던 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겸손해집시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의 미국인으로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를 합시다. 우리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간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men. Folks, 여러분, this is a time of testing. 지금 We 우리는 face an 시험대에 attack on our 올랐습니다. democracy and on 민주주의에 truth. 대한 시험이고 A raging 진리에 대한 virus, 시험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The sting of systemic racism, 인종주의가 climate 뿌리 and 박혀 crisis. 있고 또 기후변화의 America's 위기에 role 처해 in the world. 있습니다. Any 미국은 one of these 세계 would be enough to challenge us in 무대에서 해야 profound 될 역할이 ways. 있습니다. But the fact is, we 사실은 face them 이렇습니다. all at 우리는 once. 이러한 모든 위기 상황을 Presenting this nation 한꺼번에 with one of the 처하는 gravest 것입니다. responsibilities we've 그렇기 had. 때문에 우리가 가진 Now 책임은 we're gonna be 더욱더 tested. Are we gonna 막중합니다. step up? 우리는 이번 All 시험을 거쳐서 It's 더 time 많은 for 노력을 boldness. 통해서 과감하게 나아갈 There's so 것입니다. much to do.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할 This 일이 is 남아 certain. 있습니다. 그리고 I 이것은 promise 분명합니다. We will 제가 be 약속합니다. You and 우리는 I,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by 여러분과 how we 저는 resolve these 우리가 cascading 어떻게 crises of our era.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We will 극복할 rise 수 to the 있는지를 occasion 두고 is the question. Will we master 심판받을 것입니다. this 우리가 rare and difficult 이러한 hour? 굉장히 Will 드문 we meet 어려운 our 시기에 obligations and pass along a 주인으로서 new and better world to our children? 잘 우리 앞길을 I 개척해 believe 나갈 we must. 것입니다. I'm 그래서 sure 우리 you do as 자손들에게 well. I 그러한 believe 모습을 we 보여줘야 할 will. 것입니다. And 우리는 what we 여러분들이 do, 그렇게 할 수 있다고 We'll 생각하고 write the next great chapter 앞으로 in the history 더 of the United States of 미국 America, the 역사상 American 새로운 story. 장을 열어나갈 A 것이라고 story 봅니다. 미국의 It 이야기를 might 펼쳐나갈 sound something 것입니다. like a song that means a lot to 이것은 me. 그 굉장히 It's 저한테 called 의미 있는 노래가 American 생각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There's one 미국의 verse 국가입니다. 거기에 that 한 구절이 stands out, 있습니다. at least for me. 굉장히 저에게 It goes 있어서 like 감동을 this.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The work and prayers of century have 수세기 brought us to 동안의 this day.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산이 있을 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유산을 보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들은 바로 이것이 미국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 미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문구에 또 하나의 우리가 자신의 추가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를 그 유산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할 일을 할 것이고 또 분열된 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엄중한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신 아래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헌법을 수호할 것이고 저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봉사할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어서서 미국의 이 스토리를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니라 단합의 밝음입니다. 존엄성이 지켜지고 사랑과 치유가 있고 위대함이 있는 이러한 미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민주주의와 진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국가이고 희망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시기에 어려운 책무를 잘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국가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길 바라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be seated. 예. 자,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죠.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와 또 미국인의 단합, 통합 이런 단어들이 좀 여러 번 반복이 된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극단주의를 극복하자, 분열을 중식할 때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렸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좀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미국이 어쩐 이렇게 좀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그야말로 통합하기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연설 중에 이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좀 목사님 뭐 설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설을 작성에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가스 브룩스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하는 이제 연예인이거든요. 몇 안 되는. 일부러 순서 배치를 이렇게 한 것도 그런 통합의 정신을 좀 살려보려는 여러 가지 취임식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 박사님은 어떤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김 교수님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엔 위기 처음이 아니다. 미국이 위기에 빠진 건 처음이 아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은 더 강력한 나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낙관하자. 미래를 낙관하되 원칙을 지키자. 오늘은 미국의 날, 민주주의의 날이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했죠. 나는 헌법을 수호할 것이고 미국을 수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의견 때문에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느꼈다. 그리고 정치 극단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고 단합이 필요하다. 두 분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런 단합, 통합, 코로나 극복 이런 부분일 것 같고 국제사회에 보내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동맹을 복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의 어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위협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근데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죠. 대선 유세 기간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미국의 경쟁력을 보면 세계 경제의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다른 가치 공유의 국가와 협력을 한다면은 세계 그 국력을 따졌을 때 절반 이상을 힘을 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 동맹을 복원하고 업그레이드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죠. 예, 동맹을 강화하겠다. 잘못된 것 바로잡을 것이다. 권력으로 리드하는 게 아니라 모범으로 리드하는 미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를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 저희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런 걸로 그랬죠. 인해서 이제 소외된 미국인들을 달래는 정치를 4년간 했던 거는 우리가 부인을 할 수는 없는데 바이든은 이제 원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던 미국 리더십으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이제 동맹국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식으로 바라보는 트럼프의 관점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실망을 했던 게 사실인데요. 독일에서 미군을 뺀다든가 예. 우리 방위비 분담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여러 가지 공개사안에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부자 나라는 지켜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국내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냐. 미국의 어떤 리더십이 실종됐다 이런 것들을 바이든은 이제는 복원시키겠다. 이런 의지들을 동맹국들을 표현해서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맹국들에 대한 다자연대를 통한 중러를 가치 동맹으로 이제 견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인권이란 단어를 통해서 예.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러시아 권위주의 북한도 포함돼서 좀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 뭐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뭐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래서 어쨌든 동맹 복원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기조가 뭐 우리에게는 어쨌든 이 방위비 협상 등의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13% 50% 논쟁이 있었지만 13% 그전에 쪽으로 그랬죠. 많이 가는 쪽으로 로이드 오스틴 이제 국방장관 그 지명자가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동맹국들을 껴안을 것임은 분명한데 또 하나는 그런 젠틀한 방식이 반드시 착한 미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련된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잘 해결이 되겠지만 어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다자 연대를 위한 강력한 가치 동맹 중심의 요청은 트럼프와 다른 방식으로 세련되게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걸로 보여서 우리 정부의 좀 지혜로운 대응이 좀 필요하겠죠. 예, 양날의 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동맹을 복원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 동맹국이 바란 대로 해주겠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극단적인 그 요구를 고수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함께 갈 때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것이 비단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세계 질서의 리더로 돌아오는데도 적용되는 그런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정한 해법인가를 이제 동맹국가와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겠다 이런 원칙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중국의 부상입니다. 이 주요 내각 그 지명자들의 이런 의회 청문회 발언을 보면은 중국 대리기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역 분야라든지 핵심 기술, 그다음에 군비 경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도 그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함께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을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뽑았고 또 그 에이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이죠. 그 국장 지명자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한 적국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국가라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랑 어떤 큰 인식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 미국의 중국 대리가 지속된다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중미 사이에서의 앞으로의 외교적인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보고 있잖아요. 예, 중국의 13억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 아트 영역이 전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국익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제 세련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중국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이상 한미동맹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부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중일 관계를 보셔도 중일 관계가 일본이 확실한 미국 편인 건 다 알지만 중일 관계는 사실 무역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경제 교류는 굉장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우리 편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제 한국은 이제 사실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우리가 중국을 대놓고 견제하는데 동맹에 참여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라든가 경제적 어떤 의존도가 떨어지는 때까지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히 하고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미국과 국익을 같이 한다는 건 비공개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트랙 2 차원에서 공감대가 확산된 상태에서 어떤 중국과 척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 확보가 좀 시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중미 사이에서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동맹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그게 또 자연히 영향을 주는 건 대북 정책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변화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대북 정책에 관련된 인사들의 인터뷰를 면밀히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뭐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의 대북 정책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거기서 축적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더 살리고 잘 이용하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창의적인 방안을 구상하겠다. 이것이 적어도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켄의 상원 청문회 증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당대회 8차 당대회를 보면은 계속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공을 미국 쪽에 넘기려고 그러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는 항상 있다, 의사가 있다. 하지만 그 북한이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대화의 문도 저절로 닫히게 되는 것이죠. 한 예로 든다면 오바마 임기 첫 기회 2009년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화해와 대화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북한이 거부했거든요. 그때 그 인공위성 발사 시험을 4월에 하고 5월에는 3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손을 내밀었다 다시 거두어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마지막에 북한이 또 이제 도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이제 대화의 문을 열었다가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의 다음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외교 안보 이슈의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 또는 북핵 문제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다. 이런 좀 분석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북
정책의 기조가 좀 어떻게 좀 변화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어느 정도도 이제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의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죠. 1년차라든가 인수위원회 시절에 정해서 밀어붙일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을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금 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국정 장악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겨우겨우 이겼거든요. 사실 오바마처럼 완전히 이겼더라 할지라도 국정 동력이 나중에는 떨어지게 마련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급한 건 이제 코로나 극복이 하나 있고 장벽 철폐라든가 트럼프 이전의 세계로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 뉴스타트 연장도 해야 되고 기후변화 바로 복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이란 문제거든요. 예. 토니 블랭컨도 얘기했지만 중동의 정제 상황에서 이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북한보다는 우선을 합니다. 그러면 국정 동력의 에너지를 초창기에 이란에 다 쏟을 것이고 이란 문제를 또 저렇게 한다고 공화당에서는 엄청난 공세가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란은 이제 복원을 시키겠죠. 문제는 이런 국정 동력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북한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일 만한 구체적인 실익이 미국 국민들한테 내놓을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그걸 제공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실익이 있느냐. 가만 보면 한국하고 북한은 구체적인 실익이 있죠. 평화와 번영, 북한은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제재 완화가 있는데 미국한테는 구체적인 실익, 대중경제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 오히려 유엔사 철수라든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익이 오히려 떨어지고요. 명분상에 있어서도 인권 문제라든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재자가 손을 잡는 게 아니냐. 미국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냉소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리 안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제외하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2.0 단계로 지금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 핵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가 다 소비된 상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명분도 의지도 그럴 만한 국정 에너지도 지금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지나버리면 중간선거가 또 있거든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공세를 펼칠 겁니다. 공화당이 다시 상원과 하원에서 의석수를 티파티 때처럼 오바마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폭스뉴스하고 총공세를 벌일 때 북한 문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논리로서는 한국과 북한 빼고는 과실이 별로 없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을 설득해서 가야 하는 실익과 명분이 우리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북한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북한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뭔가의 어떤 도발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미국도 그 문제가 좀 직면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어떤 움직임 좀 예상을 하십니까? 북한은 지금 8차 당대 메시지가 너네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이든한테 주도권을 넘겼기 때문에 당분간의 핵실험이라든가 아주 북한 국민들, 미국 국민들을 영리를 건드릴 만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너무 길어지면 김정은과 김여정의 입지가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간 본인들이 평화 주도권을 갖고 갔던 게 북한 내부에서 옹색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 게임이 하나 있긴 한데 바이든 행정부도 1년 정도는 코로나와 이란 문제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서 굉장히 북한과 미국이 서로 실익과 명분이 제공될 수 있다. 북한의 인도적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서 미국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과 그런 논리들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과연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